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의 마지막 날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1년 8개월의 징역형,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관행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처벌이 필요하다 밝혔는데 미제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가칭 정치, 검찰, 해체당 창당을 선언했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든 창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판부가 지적한 정당 민주주의에 앞서 정당 자체가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 주세요. 이어집니다.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가 적발되면서 행정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요? 네, 대기와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하는 등 이 불법을 저지른 여수국가산단 내 4종에서 5종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9곳이 검찰에 송치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지난해 여수산단 내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및 석유정제물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 454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점검 대상은 대기 121곳, 폐수 124곳, 소음과 진동 4곳,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조업 44곳, 악취 79곳, 토양 46곳, 비산먼지 28곳, 기타 수질 8곳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 시설 무허가 운영, 비정상 가동 등 총 76건을 적발하고 이 중 대기 배출 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시는 변경 신고 미이행 조치와 운영일지 미작성, 배출 방지 시설 비정상 가동 등 53건은 경고 조치, 배출 허용기 중 초과 22건은 개선 명령을 내렸고 51건에 대해서는 4,681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비정상 가동, 허용 기준 초과 등의 사안은 기업의 단순 과실로 보기보다는 악의적인 불법 행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수시는 지난해 실태 점검을 통해 앞서 언급한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5건에 대해서는 초과 농도 등에 따라 총 4,14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특히 A 사업장은 염화수소를 대기에 초과 배출해 3,445만 원, 질소화합물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 B 사업장에 대해서는 3곳에 1,123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 유기탄소, 총 질소, 총인 등을 하천에 무당 방류한 C 사업장의 경우 1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여수시는 자가 측정 미실시 및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또 공공수역 오염행위, 악취 개선 명령 미이행 등 9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대기나 폐수,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중 부과금 부과 대상 물질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경우 초과 농도나 기간 등을 산정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시 홈페이지에 위반 사업장을 30일 동안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여수시의 정기적인 국가산단에 대한 점검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슷한 내용의 오염물질 배출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 검찰의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 대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일부 기업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행위로도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2년에도 관내 산단에 대해 대기 32곳, 수질 9곳, 악취 8곳, 토양 5곳, 비산먼지 10곳, 소음과 진동 5곳, 휘발성 유기사항물 배출 2건 등 총 7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11건은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예,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산단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전남 녹색연합이 두꺼비 산란철을 앞두고 관내 두꺼비 서식지에서 로드킬 방지를 위한 보호활동에 나섰어요. 네, 사단법인 전남녹색연합이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비평저수지에서 이 두꺼비 로드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란지 주변에 대한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하며 두꺼비 보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 환경단체가 두꺼비 서식지 보호 활동을 진행한 진상면 비평저수지의 경우 해마다 두꺼비들이 대규모로 산란하는 서식지인데요. 주변에 수호댐이 조성되면서 지방도로가 개설됐고 매년 2월부터 3월에 이 두꺼비들이 산란을 위해 도로를 건너다 노드킬을 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전남녹색연합은 지난 2015년부터 이 두꺼비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광양시 관내 서식지 조사와 이 노드킬 발생 위치를 조사하며 이 서식지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하동군 사이를 지나는 섬진강의 이름이 두꺼비 섬자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네,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를 흐르는 섬진강은 원래 고려 말까지는 이 두치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 말에 왜구가 두치강을 거슬러 이 내륙으로 침범하려 하자 강에 살던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때로 몰려들어 울부짖었고 이에 왜구들이 놀라 스스로 물러나자 마을 주민들이 그때부터 이 두치강이라는 이름 대신 이 두꺼비 섬자를 넣어 섬진강으로 이름을 바꿔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섬진강 주변에 예전에 두꺼비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단법인 전남녹색연합은 관내 두꺼비 서식지와 산란지 주변의 노드킬 방지를 위해 서식지 조사와 함께 섬진강 인근 지역의 습지나 저수지 등을 조사해 산란지 훼손 여부나 두꺼비 산란 현황 등을 파악해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녹색연합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두꺼비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는 1월부터 노드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아파트 분양 때마다 완판을 이어온 순천시의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최근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이 중우 아펠리스 더 힐 아파트 정문에서 하도급 업체 20개 업체가 모여 밀린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이들 하도급 업체들은 작년부터 노임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회사가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한 대화까지 단절하고 있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순천시가 해당 아파트의 준공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순천 중우 아펠리스 더 힐 아파트는 시공사는 중우건설이고 시행사는 교보자산신탁인데 해룡령 복성리 산 85-7 1원 대지 26,507제곱미터에 건축면적 5,171제곱미터, 100세대의 고급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공사 대금 지불에 책임이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 있습니까? 네, 해당 아파트 공사의 책임 보증 시행사인 교보자산신탁 측은 언론을 통해 사업 계약 시 8대2로 중우건설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는 이 중우건설 측의 자부담 의무가 있고 작년에 지역경제와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1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교보자산신탁 측은 이 중우건설과 사업 정산 과정 및 하도급 정산 유무 등을 따져 법적 절차 등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이 사업 정산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이 밀린 공사비를 모두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규라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월의 마지막 날.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근황 뭐 특별한 너무 죄송해요. 맨날 두 특별한 분끼리도 것이 근황은 없어서 공유를 하시죠. 두 분끼리도. 좀 오랜만에 보네요. 농타임 노씨예요. 이게 오늘 3일 만에 보는데. 특별한 진짜요? 특별한 일은 없고 그래도 좀 날이 풀려서 좀 이제 엄청 추웠었잖아요. 오늘은 뭐 그래서 10도가 넘더라고요. 네, 어깨가 막 움츠러들 정도로 추워서 막 마음도 막 추운 느낌이었는데 좀 이제 정말로 이제 봄이 한층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좀 더 으쌰으쌰 해야겠다.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가니까 네. 이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또 근황을 여쭤보시니까 네. 브랜드 스치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근황과 관련해서 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근황 관련된 저희 민원이 무슨 말이에요? 애청자분께서 맨날 근황 이야기를 날씨 이야기나 뭐 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느니 아니면 뭐 지역사회 경제를 뭐 살리느니 이런 이야기 말고 좀 신선한 이야기를 신선한 이야기 좀 할 수 없느냐라는 좀 강력한 민원이 들어와서 예. 매주 근황을 뭔가를 일부러라도 만들어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번에도 날씨 뭐 이야기했고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뭐 말할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 아니 뭐 근황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니. 저희 통영에 다녀왔어요. 통영에. 네.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을 엄청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이제 있어서 네. 제 아주 친한 측근 중에 그래서 통영에 이제 거북선과 판옥선도 보고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도 보고 그건 좀 약간 새로운 소식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굉장히 새로운 소식이고 사실은 너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만 좀 이바지를 했던 것 같아서 지금 타 지역 경제도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결국에는. 옆 동네 그리고 남해안이 다 같이 다 잘 돼야죠. 그렇습니다. 예. 또 그래서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또 그렇죠. 여기 그리고 통영은. 앞으로는 또 좀 더 양질의 근황으로 좀 찾아뵙는 그런 노력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좀 힘쓰시고 네네. 예. 남해안의 경제를 좀 든든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죠. 한 주간 또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 소식을 좀 듣고 많이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그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그 총 47개에 달하는 혐의를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네.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래요. 이 사건을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뭐 이 사법농단이라는 건 이른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자신이 이끌던 이제 어떤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그게 이건 거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쉽게 말하면 자신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제 이게 주요 혐의였는데 이게 무려 판결문만 3,200쪽에 달하고 선고하는 데만 4시간 반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혐의 자체가 47개였어요. 이런 사건이 흔치는 않죠.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뭐 직무유기, 뭐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상황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제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판결 이유가 굉장히 길어서 뭐 저희가 뭐 꼼꼼히 모든 것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주요 요지는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애초에 없으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모든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뭔가 이 협의를 하고 뭐 모종의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 자체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양승태라는 사람이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어렵다라는 법리로 일단 무죄 선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뭐 강제징용 뭐 전원남용 판결을 앞두고도
다른 대법관들에게 뭐 재판의 방향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한 사실관계 자체는 또 인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무죄를 이야기했냐면 재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다른 대법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전부 다 지금 무죄 처리를 했거든요. 물론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결론이 다르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맞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신문 같은 거 이제 보다가 보니까 그 만평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감옥에 이제 그 한 분만 빼고는 나머지 다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좀 보게 된 최서원 씨라고 하는 그 한 분 빼고는 다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보면서 아 이런 그림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요 뉴스를 저도 접했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일단은 뭐 아마도 이 사건이 나오는 데만 해도 4년 11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법농단이 지금 14명이 재판에 이제 법관들이 회부가 됐었는데 지금 2명만 유죄가 인정됐고 지금 한 명은 또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한 명 선고 그 임종원 전 그 차장에 대해서 행정차장에 대해서 아마 그분은 실문자였으니까 아마 그래도 유죄 인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예상은 하는 거는 같은데 이 판결이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물론 모든 혐의가 아니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네, 예. 그 좀 아쉽고 좀 결과를 저 개인적으로도 좀 계속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나중에 어떤 경과가 있으면 또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죠. 이번 주 좀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뉴스 보니까 뭐 재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런 소식까지 이제 들었습니다만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스포츠계의 비리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좀 이슈가 됐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 받았으면 뇌물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배임 수재 혐의를 검찰이 적용했습니다. 배임 수재는 또 어떤 범죄인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오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가상의 꽁트 듣고 오시죠. 자 수고했어요. 나전 씨 오늘 노래 좋았어. 나전 씨 때문에 오늘 방송이 살더라. 그래. 다들 고생했어요. 저 PD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저 라순 씨랑 같이 일하는 송 매니저입니다. 예. 근데 뭐 어쩐 일로? 이번에 라순 씨 앨범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거 홍보 좀 부탁드리고 방송 출연도 어떻게 시간 되시면 부탁도 드릴 겸 겸사겸사 왔습니다. 네네네. 거기 놓고 가세요. 가수 라순 꼭 좀 출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PD님 저 이거 비타민 음료인데 다들 나눠 드시라고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뭘 이런 걸 사오고 그래요. 암튼 잘 먹을게요. 잘 가세요. 방송 내내 신경 썼더니 목도 마르고. 뭐 이건 한 개 마셔볼까? 이거 뭐야? 5만 원권? 여보세요? 저기 송 매니저님 이거 뭐예요? 아니 뭐 사람을 뭘로 보시고.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출연시켜 주려고 했어요. 좀 사람 참. 앞으로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됩니다. 제가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일단은 다음 주는 좀 어렵고 그 다음 주에 나순 씨 데리고 한번 방송국으로 한번 오세요. 예, 이제 이만 끊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게 뭐 5만 원권 때문인지 아닌지는 이제 뭐 본인만 알 텐데 아무튼 뭐 이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배임 수재라는 것은 또 어떤 죄일지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임 수재죄 두 분도 그 근황 토크할 때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야구장 다녀오셨다는 근황을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이었군요. 기아 타이거즈 전 단장 전 감독 사건으로 배임 수재죄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건 정리 한번 일단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느냐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그 한국야구위원회 KBO죠. KBO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이 전 단장, 장 전 단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이제 그 박동원 선수에 대해서 뒷돈을 요구했다. 이 전 단장이 예. 그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이 혐의가 포착이 돼서 추가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진 건데 일단은 혐의는 뭐냐면 김 전 감독하고 이 장 전 단장이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억대 그리고 뭐 또는 이제 뭐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 이 혐의였어요. 예.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김 전 감독이 2022년 6월에 그 커피 업체 측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구단의 유니폼에 이 부착하는 광고를 추진하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단장에게 그때 당시에 단장에게 보고를 한 거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해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그 업체는 기아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자체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각된 사유가 뭐였냐면 금품 수수 시기 이전에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의 실태, 그다음에 본건에 대한 그 후원 업체의 광고 후원의 내역, 그다음에 그 시기, 어떤 이런 일련의 후원 과정과 그 이 피의자들의 관여 행위 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 이 돈이 오간 것이 그 대가성이 있는지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들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나 봐요, 재판부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피의자들 경력 등에 비출 때 이 사람들이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상황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구속영장 기각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비시즌의 스포츠 뉴스가 거의 뭐 메인 타이틀에 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뭐 아무튼 참 많은 스포츠 팬분들이 보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임 수재라는 것은 저는 좀 처음 듣는데 배임할 때 업무상 배임 이런 거는 많이 맞아요.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임 수재는 뭡니까? 우선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라고 예.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주식회사 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회사 그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임무에 위배해서 회사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책상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 책상인데 200만 원에 구입을 했다. 그 업체 그 관련 업체 사장하고 통모를 해서 200만 원을 구입했다. 그러면 1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걸 200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1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고, 예, 배임 수재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배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납품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비싸게 구매 좀 해주시고 대신 제가 대표님에게 뭐 좀 드릴게요. 뭐 금전이나 뭐 이익을 드리겠다. 아니면 대표님 사모님께 제가 좀 드리겠다.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직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나쁜 행동인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건 얼마나 더 나쁜 행위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물하고는 달라요? 자,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 형법이 규정하는 뇌물죄 적용 대상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전 감독이나 장 전 단장은 공무원이나 중재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뇌물은 맞습니다만 이제 적용하는 법조는 배임수재죄가 되는 거죠. 네. 뇌물은 뇌물인데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맞아요. 그 다른 이름인 배임수재죄라는 이름이 네, 들어간 맞아요. 것이군요. 그렇죠. 속칭 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신분범이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데, 이제 배임수재죄는 배임수중죄나 배임수재죄는 뭐 일반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는 죄입니다. 네. 만약에 그 프로 스포츠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기업 구단이 아니라 뭐 시민 구단이나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그런 곳이면 또 해당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주체가 공무원으로서 성격을 띠느냐 안 띠느냐에 따라서 뇌물죄로 가느냐 아니면은 배임 수재죄로 가느냐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물죄의 형량이 좀 더 높죠. 그래요. 네. 벌금형이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책임이 더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알선 수재죄라는 이야기도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다릅니까? 자, 수재는 아까 이제 배임 수재처럼 재물을 받는다는 거겠죠. 수는 이 받는다는 의미고 이제 알선은 말 그대로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일반 형법에 있지 않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알선 수재의 죄가 정해져 있는데요. 자, 우리 금융회사 대표적인 뭐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그 임직원 그런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이거에 대해서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또는 뭐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거 이럴 때 더 이제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알선 수재예요. 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이거나 아닌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어떤 계약,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뭐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신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임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내 일을 도맡아서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사물을 굉장히 성실하고 이익이 되게끔 수행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의무가 있을 때만 이게 이른바 뭐 오른팔 왼팔 뭐 요 정도의 개념인가요? 제가 한번 사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우리가 이제는 금전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이때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잖아요. 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의무는 자신의 사무잖아요. 네, 자신의 사무예요. 네네네. 이거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급부를 이행하는 거. 이러한 행위를 보고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설령 채무자가 어떤 그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그거를 뭐 자기가 임의로 처분했다. 그런다고 해서 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고 이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중도금까지 지급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도금까지 지급되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이제 매도인 팔기로 한 사람은 매수인 사기로 한 사람에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까지 받고 계약의 취소나 어떤 그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이거를 만약에 타에 처분한다거나 네.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의무를 안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 배임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사무냐 자기의 사무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예. 네. 또 부정한 청탁이라는 개념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어감 자체가 좋지는 않으니까 대충 느낌은 오실 텐데 네. 아까도 배임이 뭔지는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판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이라든지 이에 관련한 뭐 대가의 액수 뭐 그런 어떻게 전달하는 그 방식이나 형식 그리고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고찰을 해야 되고 청탁이 뭐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배임 행위보다 좀 폭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김종국 감독이 실제로 어떤 그런 광고사를 유치하는데 어떤 기여 뭐지 그 관여를 할 만한 어떤 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지만 어쨌든 감독이 어떤 후원사로부터 어떤 돈을 뭐 어느 정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억 원대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사회상규 내지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경우에는 업무상 그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 외에 제가 또 한번 예시로 실제로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인데요.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말하는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가장에서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 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아. 또 덧붙여서 설령 그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라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부정한 청탁이 실제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한번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가상의 꽁트 사례로 좀 들어가 볼까요? 뭐 방송국 PD와 가수의 이제 매니저가 방송 끝난 후에 나눈 대화 과정이었는데 뭐 음료수 좀 드세요 해놓고 놓고 네. 간 박스 안에 이제 돈이 좀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비타민 음료라고 하는데, 근데 그 통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그래도 뭐 출연을 시키려고 했었다. 언제 와라라는 이야기로 이제 끝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거는? 우선 그 비타민이라고 줬는데 돈이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비타민인데 너무 강력하네요. 우선은 이 그렇게도 지금 표현이 되는군요. 신인 가수의 어떤 그 방송 출연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돈을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PD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비타고백 박스에다가 어떤 현금을 담아서 줬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원래 출연시키려고 했든 말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사회 상규상으로 딱 봐도 이거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배임 수재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밝혀지지 않았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또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설명해드리자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연예인 지망생에게 방송 출연을 약속하면서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예기획사 뭐 대표와 PD들이 같이 입건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가수 지망생을 방송에 출연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돈이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였는데 이 입건된 PD 중에는 뭐 2,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고, 뭐 직접적으로 뭐 돈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배임 수재죄에 해당하고 또 준 사람은 배임 수증죄에 해당하겠죠. 예. 이런 거는 진짜 좀 근절됐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습니다. 예. 뇌물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처벌도 달라집니까? 네, 좀 달라요. 형량이 좀 다른데, 자, 배임 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제 준 사람 배임 증죄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공여한 자라고 하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어쨌든 준 사람도 처벌을 받고 받은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 그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이제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까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아까 그 징역형이 아니 그 벌금형이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몰수됩니다. 주는 것 받는 것 다 처벌되지만 어쨌든 받은 사람이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배임 수재 혐의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의 표시만으로도 자칫하면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곳곳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그냥 뭘 주고 받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 조심해야 될 부분 있으면 좀 조언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다라는 게 꼭 무조건 범죄 행위는 아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정서상 뭐 명절 되면 또 인사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징부랑 관련된 분들이랑 어떤 선물이나 금품을 주고받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행위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상규라든지 어떤 신의 성실의 관점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어떤 굉장히 약소한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간단한 뭐 식사 대접 같은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돼요. 나하고 분명히 징부상 관련 있는 사람에게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정도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양지하시고,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근데 결국엔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럼요. 이 사례들을 예. 보면.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성의 표시인가? 근데 사실 알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물건 주는지. 뭐 내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뭐 눈 감은 척, 아까 그 꽁트 사례처럼 모른 척 그냥 진짜 음료수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니까요. 애초부터 그런 이제 그런 빌미나 또는 아니면 의도치 않게 이렇게 그냥 놓고 간 경우에 강경하게 딱 대응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좀
도리어 좀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땅에 이제 쥐가 알고 위에는 또 새가 안다는 말이 네. 또 이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요것으로 마무리를 하죠.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것, 그 어떤 물질적인 나눔보다도 더 값진 나눔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그런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늘은요 달달하고 보드라운 음식과 마음을 나누는 요리 재능 기부 봉사단인 달보들의 봉사단의 봉사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 장애인 복지시설인 여수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는요 이 설 명절을 앞두고 모두 다 함께 만두 빚기가 한창이었는데요. 이 봉사단원들은 재료 손질에서부터 만두소 버무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두 빚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만두가 터지고 찌그러지고 해도요 모두 재밌게 웃으면서 한바탕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이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함께 만들고 함께 먹으면서 음식과 정을 나눴습니다. 달보들의 봉사단의 요리 나눔 현장 만나보시죠. 저희 달보들에는 작년에 만든 봉사단체거든요. 그리고 달보들의 봉사단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음식을 기능 제부하다 보니까 달달하고 부드럽고 맛있다는 우리 순수 말 그대로 가져와서 달보드레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어요. 그 여수시 자원봉사자들끼리 그 시에서 우수봉사자 선전지 견학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우리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정예만 뽑은 거죠. 거기서 이 봉사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예만 뽑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오늘은 어떤 봉사였어요, 선생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설맞이 만두 만들기 하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맛있다고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네요. 그 쉽지 않은 거지만은 그래도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 촉감놀이 하듯이 이렇게 다 느껴봐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같이 만들 수 있는 걸로 하자.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만두 만들기, 설맞이, 명절도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명절 때마다 제가 와서 하는 게 명절 들어오면 떡 만들기, 잡채 만들기 이런 거 했거든요. 명절 음식 위주로. 근데 올해는 만두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 오늘 명절에 먹을 만두 빚기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일단 재료가 뭐 두부, 그다음에 부추, 대파, 고기 좋아하죠. 고기. 우리 친구들 고기 좋아하죠. 여기에 고기도 들어갔어요. 이 선생님이 고기 맛있게 볶아갖고 당면이랑 여기 섞었거든요. 김치 넣어요. 속을 떠서 친구들 하는 거 봐보세요. 선생님 하는 거 잘 보세요. 네. 해갖고 자 만두 됐어요. 네. 만두 안 터지게 눌러주세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 신선하죠. 일단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접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접하게 하고 오늘도 말했다시피 TV에서 보는 그런 만두 빚는 상황들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바로 보고 있으니까 그만큼 그것만으로도 친구들이 이제 그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좋고요. 네, 너무 좋죠. 요리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들. 아무리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봉사단체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게. 근데 저희 선생님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해주셨던 게 참 많아요. 여수를 대표하는 뭐 딸기모찌도 해주셨고요.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그게 항상 기억에 남는 그런 상황들.
요리 수업에서 우리 이런 거 했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사진으로 보면서 또 추억을 또 느끼는 거죠. 1년의 과정 중에. 예.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오심에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외부에서 요청을 해도 오시지도 않지만 자원봉사가 좀처럼 오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오시니까 저희 기관에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리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먹으려고 해도 스스로 할 수가 없으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분들이 이제 무급 자원봉사시잖아요. 없으세요, 자원봉사, 무급 자원봉사 자체가. 그래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죠. 이런 시간들이 또 아이들이 또 기다렸던 거고 저희가 이 요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주 무슨 요일에는 요리 활동 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설레어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조금 활동을 했지만 그래도 그 만든 부분들도 부모님께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조금은 저분들이 이제 저런 분들이 저희 기관을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꾸준히 와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너무 감사드리죠. 생전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 약간 힘들어요, 만들기가. 나 그전에는 다른 간식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만 했고 오늘 여기 와서 직접 이제 만들어고 시연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에요. 어떠세요, 보시니까? 힘들긴 했어도 우리 또 친구들이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보람은 있네요. 다른 봉사활동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얘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어떤 의욕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맡게 보니까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는 좀 만들 것 같은데 여기 장애인 분들이 이런 경험은 이제 처음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이제 무료하게 시간 보내다가 또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직접 이제 시연해주고 같이 맛도 보고 또 남으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부모들이랑 같이 먹는다는 그런 생각에 좀 뿌듯하네요. 또 이제 다른 봉사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것이 이제 음식인데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집에서 먹는 음식인데 별다를 거 있겠냐 그렇지만 막상 이것을 이제 이렇게 와서 해준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회원들이 이런 분야에 또 업을 하고 계시고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올 1년치 계획을 다 짜놨거든요. 이제 매월 제철 과일이라든지 제철 음식을 준비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갖고 이제 시연할 계획입니다. 제가 또 요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제가 또 이제 밥차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떠세요? 올 때마다 조금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가 좀 많죠. 보람 있던 적이 있으세요? 늘 보람 있죠. 늘 보람은 늘 느끼죠. 보람은 늘 느끼는데 이제 하면서 더 하고 싶어요. 그냥 계속 항상 봉사는 빠지지 않고 하고 싶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밥차 하고 있어요. 네, 밥차, 빨간 밥차. 이제 거기를 이제 저희가 둘째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전담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그냥 재미있어요. 재밌고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요. 누군가의 맛있는 걸 대접하는 거에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시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 어머니 같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좀 하나 더 정성스럽게 해서 더 드실 수 있고 더 맛있게 해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죠. 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장애인분들과 함께 만두 만들기는 정말 같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손도 불편하고 같이 함께 하지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라도 좀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긴 했는데 그래도 좀 같이 하나라도 더 손이 가게 하려고 많이 해봤어요.
늘 보람은 있죠. 늘 재밌어요. 올 때마다 재밌고 오면 이 친구들은 저희들 너무 반겨주니까 거기에서 너무 오면 울컥해요. 그냥 늘 오면 이 친구들이 저희보다도 이 친구들이 저희를 너무 반겨주니까 감사해요. 늘. 더 불러준다면 더 오고 싶어요.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뭐 동네 어르신들을 봐도 그냥 뭔가 드리고 싶고 그냥 누군가를 만나도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뭔가 막 퍼주고 싶은 그런 게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그게 제 매력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게 저는 그냥 좀 퍼주는 게 저는 그게 태생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같이 해보면은 교감하고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순수하고 봤죠? 너무 순수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데 보람 느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걸 같이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반응해주고 이렇게 교감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서로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보람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2부월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